여러분, 제가 뿔소라를 받았는데요. 뿔소라는 여기에 요 녀석이 들어있고 여기 입구를 막고 있어요. 굉장히 딱딱하게. 근데 제가 뿔소라를 받았으니까 어쨌거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손질해야 되나를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내장이고, 그리고 여기 날개처럼 보이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씁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먹어봐도는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씁쓸하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안에 그 입을 또 제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날개와 내장을 손질해 주었고요. 요게 날개고 요게 내장이에요. 내장은 어디서 보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잘 딱딱한 거 없는지, 혹은 좀 더 잘 찾아보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소중한 소라니까 찾는 거 좀 잘 못 찾겠어서 나중에 요리에 넣어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입을 제가 또 보면은요, 이렇게 제끼면은 여기에 이제 식도랑 입이랑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식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식도랑 여기 입이랑을 잘 이제 제거해 주시면 돼요. 얘는 만져보면은 좀 까끌까끌하고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입도 이제 얘가 입으로 뭘 먹으니까 입 부분이 좀 더러울 수 있어서 입도 제거를 해주고, 또 딱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거해 준다고 해요. 자, 여러분, 요렇게 빼면은 요게 식도 같은 까끌까끌한 친구고요. 보이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오징어 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이게 그것도 오징어 입이거든요. 얘도 요렇게 생긴 좀 딱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빼주면은, 네, 나머지 애들은 이제 먹어줘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보스, 우리가 먹었던 양의 죽음을 헛되이 하게 하지 맙시다. 당신은 먹어치운 양에게 미안하지도 않소. 가서 춤이나 춥시다. 앉아서 방귀로 빠지게 하지 맙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문장이 저한테는 인상 깊었는데요. 이 문장이 와닿았던 이유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무언가를 먹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다른 생명을 먹어치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아픔과 힘듦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사회는 실제 우리가 도축을 하지 않기에 오히려 그 과정이 생략되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이 지구에 그냥 삶을 즐기기 위해서, 숙제가 아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럼에도 그냥 방구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보다는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삶에서 고민은 필요하지만 그냥 고민만 하고 탁상 공론만 하는 것에서 넘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즐기느냐, 즐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않고 실제로 즐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면 제 주변에 생각보다 비건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인에게 어쩔 수 없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친구들의 행동을 볼 때면은, 어찌됐든 저도 이 뿔소라를 손질하면서 그 친구들은 이 행위를 본다면은 마음이 편안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고기를 과하게 소비하고 자본주의에 무너진 이 소비 시스템이 사람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비건으로서 감내해야 할 지점들이 너무 많기에 지향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제가 뿔소라를 손질하면서 어려웠던 지점들을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나누기 위함도 있고, 그냥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위함도 있어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은 할랄푸드라는 걸 들어봤나요? 아마 한국에도 무슬림 종교가 꽤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랄푸드라는 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할랄푸드라는 걸 먹어야 되는데, 이 할랄푸드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은, 도축을 할 때 기도를 한번 하고서 도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먹는 돼지나 닭,
소를 죽일 때 기도를 한번 하는 거죠. 단순히 행위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담고 싶었던 거는 이 생물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잊지 말자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마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에 반해 부족한 거, 아쉬운 거, 못한 거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관계를 아프거나 힘들게 만들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한테 기대를 한다는 것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속상하고 아쉬움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어떤 행동을 하던 괜찮고 그것이 약간의 고마움만 주더라도 우리는 감사함을 표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세상은 의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랄 푸드라고 붙이는 음식도 단순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변하고 실제 세상도 변하게 되는 것처럼요. 어떤 제도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변화시켜 버리겠죠.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무슬림 친구한테 질문을 하나 더 해봤어요. 그러면은 도축 과정에서 그들이 기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기도했다고 하면은 그걸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실제 할랄 푸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할랄 푸드가 아니더라도 나는 상대방을 믿었고 그 도축업자가 나를 속인 거기 때문에 그 죄는 그 도축업자한테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슬림이라는 문화는 사실 한국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거기서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자라든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서 생기는 수익이나 노동하지 않고서 벌어들이는 금전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문제시 삼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 나라에 가면은 실제로 이자를 다뤄서는 안 된대요. 돈이란 거는 생겼을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다른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면은 그것은 종교적으로 위배된다고 해요. 제가 금융 분야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러면은 그런 금융 시스템이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문화적으로 신기한 경험을 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받아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세상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도 제가 그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낸 영상이겠죠.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닿을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물소라 손질에서 시작되어 문학과 비건, 할랄 푸드와 무슬림, 그리고 금융 시스템까지 세상은 정말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속에서 이 복잡함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갈 것이냐. 뭐 꽤나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알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